앵커 고물가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치솟는 유류비와 소매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10조 원 이상, 미화 약 65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고유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의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소규모 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8천억 원을 배정하고 무료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의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약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체불임금 및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잠재적인 고용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러진 유럽 평가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FIFA 랭킹이 하락했습니다. 3계단 떨어진 25위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요일 한국 시간 발표된 FIFA 세계 랭킹에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1508 탈론 66점을 얻어 25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랭킹보다 3계단 하락한 순위입니다. 이번 랭킹 하락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월드컵 대비 유럽 평가전에서 연달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코트디부아르의 0대4, 오스트리아의 0대1로 무릎을 꿇으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이자 세계 18위인 일본과의 랭킹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FIFA는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경기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랭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음 랭킹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다음 경기와 랭킹 발표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박선영 기자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12%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강남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특히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강서구, 성북구, 서대문구는 평균 0.2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구와 관악구도 0.2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던 동작구와 용산구는 0.04%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0.09% 상승하며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방어체계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 LAMD의 실전 배치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 LAMD의 전력화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앞당기는 실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증강되는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행시험에 사용된 시제품을 완성품 수준으로 개량해 전력화하고 필요한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전차나 항공기 등은 시제품을 개량해 실전 배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미사일 체계의 경우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MD 연구 개발에는 2030년까지 총 8,420억 원, 미화 약 5억 5,9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조기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군의 방어 역량 강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지리산 부근과 경남, 전남 남해안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전남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그동안 한반도에 머물던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8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 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 육아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펌미 기이코 9.79원으로 전날 대비 8.51원 올랐습니다. 이는 미화 약 1달러 28센트에 해당합니다. 경유 역시 전날보다 8.38원 상승한 리터당 1컴쿠합 2014원을 기록하며 휘발유와 함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가 급등은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수요일 향후 2, 3주 안에 미군이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 불안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석유 수입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름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66cent 34원으로 전날보다 2.36원 올랐고 경유는 1,942.57원으로 2.30원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뉴스 오오입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최신 앨범 아리랑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화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K-팝 센세이션 방탄소년단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토요일 방탄소년단이 주간 톱 앨범 글로벌, 주간 톱 송 글로벌, 그리고 주간 톱 아티스트 글로벌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연속 이어진 기록입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일간 톱 아티스트 글로벌과 일간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도 14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앨범의 타이틀곡 쉼은 글로벌 및 미국 유튜브 차트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곡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3월 20일 주간 기준으로 전 세계 8,300만 회, 미국에서 620만 회의 재생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리랑 앨범과 타이틀곡 쉼은 빌보드 200 앨범 차트와 핫 100 싱글 차트에도 각각 1위로 데뷔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K-팝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이온합 뉴스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큐브 위성 K-RAD 큐브가 미국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 탑재되어 발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지상 관제센터와의 교신에 실패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SA은 금요일 나사의 역사적인 아르테미스 2호 달 탐사 임무에 통합되어 발사된 한국의 큐브 위성 K-RAD 큐브가 교신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KSA에 따르면 스페인, 칠레, 하와이에 있는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일부 구간에서 K-RAD 큐브의 신호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지상 관제센터와의 양방향 교신을 확립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위성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신호는 지구 상공 약 6만 8천 킬로미터 지점에서 수신되기도 했지만 K-RAD 큐브가 목표 고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목표 고도 도달에 실패했다면 이 큐브 위성은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케아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K-RAD 큐브의 임무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K-RAD 큐브는 지구상공 1,000km 이상에 위치한 반 알렌대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의 성공은 우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유인 우주 탐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무는 50여 년 만에 한국이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미션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큰 기대를 모아왔기에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신 실패는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를 남기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용 선박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 주 바레인이 초안을 작성한 호르무즈 해협 상업용 선박 보호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해당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 보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초 금요일로 예정되었던 15개 이사국 회의는 토요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다음 주로 재조정되었으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유엔 대표부는 표결 연기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승인하는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레인은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하여 결의안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집행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 이란이 이 해상 주요 통로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 다음 주 유엔 안보리 표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